안녕하세요. 고등물리화학 가이드 강의 6-6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항기호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전자 원자의 전자 배치를 우리가 안다면 그 전자 배치로부터 항들을 끌어낼 수 있고 그들을 어떻게 기호로 표기할 수 있는지 우리가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이 각각의 항이 서로 다른 에너지를 갖게 되고요. 그 에너지를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닥 상태의 항기호가 무엇인지 알아내는 그런 경험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훈트의 규칙인데요. 우리가 일반화학 시간에 배우는 버전과는 조금 다른 식으로 우리가 이 규칙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안정한 바닥 상태는 1번 가장 큰 S값을 갖습니다. 근데 S값이 똑같은 애들이 여러 개 있다 라고 하면 그 중에서는 또 가장 큰 L값을 갖는 애가 바닥 상태입니다. 근데 S값과 L값도 다 같다 라고 하면 이제 세 번째로 이때는 이제 기준을 두 개로 나눠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붓껍질이 반 이하 찼다면 그러면 가장 작은 J값을 갖는 항기호가 가장 바닥 상태에 있게 되고요. 붓껍질이 반 이상 찼다면 가장 큰 J값을 갖는 바닥 상태가 그 항기호가 됩니다. 자, 2번과 3번은 1번 조건을 만족을 하는데 그 중에서 2번, 2번 조건까지 다 만족을 하는데 그 중에서 3번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얘를 뭐 보는 게 가장 좋겠죠. 자, 베릴륨이 들뜬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1s2, 2s1, 3s1, 3s1이니까 하나 올라가 있죠. 자, 이 경우에는 우리가 항기호가 뭐가 가능합니까? 자, 얘는 SS 서로 헷갈리지 않을 동등하지 않은 오비탈에 전자가 두 개가 차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단순하게 L끼리 합치고 S끼리 합친 다음에 그거 두 개 합쳐서 J 얻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면 총 항기호를 다 구할 수 있습니다. 항기호는 3S1과 1S0이 가능합니다. 1S0. 자, 두 개 중에서 어느 놈이 바닥 상태겠느냐라고 했을 때 위에 규칙을 보세요. 1번 규칙을 적용을 하면 가장 큰 S값을 갖는 놈이다. 자, S값은 우리가 이 항교에서 어디서 알 수 있죠? 바로 요 왼쪽 위에 어깨에서 알 수 있죠. 여기가 2S 플러스 1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S가 0이고 얘는 S가 1이네요. 얘가 더 크니까 얘가 바닥 상태일 것 같습니다. 금방 끝났어요. 탄소의 바닥 상태 보겠습니다. 1S2, 2S2에 2P2가 되죠. 자, 얘는 P 오비탈에 두 개가 차 있고 두 개가 동등한 오비탈입니다. 대등한 오비탈이죠. 이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실 P에 두 개가 차 있는 경우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가능한 항기호가 1S0, 3P0, 3P1, 3P2, 그리고 1D2가 존재를 했습니다. S가 가장 큰 애가 누구죠? 자, S가 얘는 0, 얘는 1, 얘도 1, 얘도 1, 얘도 0이네요. 이 세 개가 같은 S값을 갖고 큰 S값을 갖습니다. 자, L값을 이제 비교해 봐야겠죠? 공교롭게도 L값이 다 1, 1, 1로 똑같네요. 그러니까 1번, 2번 조건을 다 만족을 하고. 자, 3번 조건을 보겠습니다. 붓껍질이 반 이하냐, 반 이상이냐죠. 자, P 오비탈이 총 몇 개 존재하죠? 이 붓껍질에는 6개의 P 오비탈이 존재합니다. 왜요? PX 업, PX 다운, PY 업, PY 다운, PZ 업, PZ 다운에서 6개가 존재합니다. 그렇죠? 6개 중에 2개만 차 있으니까 지금 반보다 적은 수가 차 있는 셈이네요. 그러니까 얘네들 중에서는 가장 작은 J값을 갖는 요 녀석이 그러면 얘가 바닥 상태일 것입니다. 자, 이런 훈트의 규칙은 사실 경험 규칙이라는 게 뭐냐면요. 다양한 원자들의
이 항기호별 에너지 준위들을 조사를 했을 때 이렇게 우리가 그냥 암기를 해놓으면 쉽게 바닥 상태를 찾을 수 있더라라고 이 훈트 선생님이 찾아 두신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항기호는 이 에너지 준위들을 갈라놓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에너지 준위가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너지 준위. 짜잔. 자, 누구를 볼 거냐면 4P1, 4D1인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가능한 한 이제 복잡한 걸 보여드리려고 여러분들께 이제 알려드리는 거고요. 자, 먼저는 전자가 두 개 있죠. 자, 여기에 원래는 에너지 준위가 하나일 겁니다. 이거는 이제 수소 원자의 경우에, 자, 수소 원자의 경우. 근데 여기서 이제 S에 따라서, 큰 S에 따라서 갈라집니다. 큰 S가 1이냐, 큰 S가 0이냐에 따라서. 자, 얘를 싱글렛이라고 부르고요. 얘를 트리플렛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ES 플러스 1을 계산을 해보면 위에 놈은 1이고 아래 놈은 3이 되죠. 그래서 싱글렛, 트리플렛이라고 부르고요. 얘네들을 이제 항기호 중에서 J를 뗀 부분만 가지고 써보면 3개로 또 에너지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1P, 1D, 1F로 갈라지고요. 밑에 놈은 또 보면 3P, 3D, 3F로 갈라집니다. 자, 그래서 훈트 규칙을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훈트 규칙을 생각을 해보면 S가 큰 애가 밑으로 가고 또 L이 큰 애가 바닥 상태로 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자, 얘를 이제 J에 따라서 갈라주기 위해서는 사실 이 상태에서 사실은 원래 끝이거든요. 근데 스핀, 오빗 결합을 하게 되면, 스핀 궤도 결합을 하게 되면 얘가 이제 J에 따라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얘는 근데 J 값이 하나밖에 없어요. 1P1. 그래서 안 갈라지고 얘도 J 값이 하나밖에 없어요. 1D2. 얘도 J 값이 하나밖에 없어요. 1F3. 왜 J 값이 하나씩밖에 없죠? S가 0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L이 아무리 큰 값이든 아무리 작은 값이든 S가 0이면 더하거나 빼거나 무조건 그냥 원래 L 값이 J 값으로 나오니까 J 값에 따라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밑에 놈들은 이제 S가 더 이상 0이 아니기 때문에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J 값이 이렇게 갈라지게 되고요. 그래서 3P 2, 3P 1, 3P 0 이렇게 갈라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3D도 3개로 갈라지게 됩니다. 3F도 3개로 갈라지게 되고요. 지금 이게 한꺼번에 쓰기 어려운데 3D 위에서부터 3, 2, 1이고요. 얘는 3F 위에서부터 4, 3, 2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바닥 상태에 있는 거는 역시 여기 보시면 붓껍질이 둘 다 반 이하로 차 있죠. 그래서 가장 바닥 상태에 있는 애는 3F2다. 훈트 규칙도 성립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한꺼번에 써주게 되면 에너지 준위를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스핀 오빗, 스핀 궤도 결합이 없는 경우, 결합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 탄소의 에너지 준위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에너지가 이렇게 있을 때요. 에너지가 있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 ES2, EP2의 경우에 우리가 3P, 1D, 1S. 자, 스피노빗을 결합을 생각을 안 하니까 J에 따라서 갈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요게 하나 가능하고요. 전자를 이제 들뜨기 한번 해볼게요. S 오비탈에 있는 애를 들뜨기 해서 P 오비탈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ES, 1, 2P, 3 이렇게 썼으면 OS부터 시작을 해서 3D, 3P, 1D, 3S, 1P 이렇게 에너지가 달라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P 오비탈에 있는 전자를 들뜨게 해보면요. 예를 들면 지금 요건 지금 되게 제가 엉망으로 지금 그리고 있는데 자, ES에 있는 애는 건드리지 않고 P에 있는 애를 3S로 하나 올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3P, 1P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각 전자 배치에 대해서
항기호별로 에너지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하트리스-폭 방법을 통해서 계산을 다 해낼 수 있습니다. 에너지 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산을 해서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물론 손으로는 이걸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 이제 주어지는 건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탄소의 에너지 준위가 주어졌을 때 읽을 줄 알아야겠죠. 그리고 이 항기호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에너지 준위를 알아요. 그러면 뭘 해보고 싶습니까? 또 분광학을 한번 해보고 싶겠죠. 분광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선택규칙이죠. 네. 한지 오래돼서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자, 다전자 원자의 선택규칙은 어떻게 될까요? 다전자 원자의 선택규칙은요. 델타 L이 0이거나 플러스 마이너스 1이어야 되는데 단 L이 0인데서 L이 0인대로 가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델타 S는 0이어야 되고요. 델타 J도 0이거나 플러스 마이너스 1이어야 되는데 역시 J가 0인 상태에서 J가 0인 상태로 가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선택 규칙을 만족하는 전자의 전이들이 뭐가 있는가를 나타내는 그런 그림을 가지고 그로트리안 도표라고 부릅니다. 그로트리안 도표는 요 원자의 에너지 준위 사이에 가능한 전이를 표시한 도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우리 그 그로트리안 이 도표를 한번 예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헬륨의 경우입니다. 자, 일단 그려 봅시다. 자,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가 이제 에너지고 여기가 1S입니다. 그리고 대충 그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1P, 1D, 1F 이렇게 지금 한기호를 지금 표시를 하고 있고요. 땡땡땡땡땡땡땡땡 해서 이쪽에는 조금 더 안정하게 그리고 조금 더 안정하게 아이고 어렵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조금 더 이렇게 얘랑 조금 다르지 않게 자, 정확한 도표를 원하시면 구글을 하시고요. 3P, 3T 이렇게 됩니다. 요건 지금 에너지 준위를 그냥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같은 한기호에 왜 다 다르냐? 얘들은 지금 헬륨이니까 1S에 두 개가 붙어 있는 경우고요. 얘는 1S에 한 개, 2S에 한 개. 얘는 1S에 한 개, 3S에 한 개가 붙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n 값이 달라지면 둘 다 S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달라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이제 그로트리안 도표가 완성이 되려면 가능한 전이가 나타나야 되는데요. 자, 가능한 전이를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갈 수 있는 전이는요. 바로 위로는 못 올라갑니다. 왜냐면 이 경우에는 L은 0에서 L은 0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바로 위로는 못 가고요. 무조건 여기로 가야 됩니다. 델타 L이 1이 되는 방향으로. 자, 선택 규칙 써줄게요. 델타 L은 0 혹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L이 0에서 L이 0인 대로는 못 가. 델타 S는 0이어야 되고 델타 J도 0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는데 J가 0인 데서 J가 0인 대로는 못 가. 자, 요게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못 가는 거고요. 요렇게 가야 됩니다. 요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좀 그림을 잘 그리고 싶은데 그리고 여기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의 전이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갈 수 있고 이렇게 갈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갈 수 있고 뭐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옆에 있는 애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갈 수 있고 이렇게 갈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갈 수 있고 이렇게 갈 수 있고 다 됐나? 네, 지금 제가 모든 애들을 한 건지 지금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여기도 이제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전이를 표시를 해놓은 게 그로트리안 도표입니다. 잘 보시면 여기는 싱글렛의 영역이에요. 여기가 1이죠. 그러니까 S가 0인 애들이죠. 여기는 트리플렛의 영역입니다. S가 1인 애들. 3이죠. 싱글렛과 트리플렛 사이에서는 교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요? 요 선택 규칙 때문에. 델타 S는 무조건 0이어야 된다. 즉, 큰 S는 스핀의 값은 보존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헬륨의 그로트리안 도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우리가 한교를 열심히 지난 시간에 계산을 했는데, 걔가 도대체 무슨 쓸모가 있냐라는 질문에 답을 해드리기 위해서, 실제로 다전자 원자의 에너지 준위는 우리가 일반학 시간에는 너무 당연하게 그냥 전자 배치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원자가 갖는 에너지는 한기호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이 준위는 원자의 에너지 준위예요. 우리가 일반화학 시간에 흔히 보는 이렇게 그리는 에너지 준위는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입니다. 두 개가 구분되시나요? 그러니까 요 원자의 에너지 준위라는 것은 저렇게 오비탈이 다 채워져 있는 그 덩어리가 여러 가지 항기호라고 불리는 상태를 가질 수 있고 그 중에 하나의 상태에 있을 때 갖는 에너지들을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오비탈로 지금 표시를 하고 있느냐 원자로 표시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일반학에서 얘기하는 그 오비탈에 나와 있는 에너지 값들을 다 합친다고 해서 그게 원자 에너지 준위가 꼭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좋겠고 이 원자 에너지 준위는 이렇게 우리가 한기호를 계산함으로써 그 한기호로부터 얻어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 오늘 수업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요 조금 보너스 같은 느낌으로 이 원자에서의 상대론적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